대한민국 보수 지금 무너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뭐 우리가 뼈를 깎는 자성을 뭐 해야 된다 이런 네. 표현도 합니다만 저는 이제 그 뼈를 깎는 정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거의 것을 뼈를 갈아서 그야말로 보수의 새로운 그 싹을 틔우는 그런 밑거름 작업을 이제는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안녕하세요. 서정표입니다. MBN 유일의 오리지널 정치 유튜브 프로그램 나는 정치인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모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대선 전부터 네. 제가 조금 귀찮게 네. 해드린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네. 나와주셔가지고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뭐 저는 약속 지키러 나왔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 맡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가 벌써 서거 10주기가 됐습니다. 지금 10주기를 맞아서 세미나 진행하고 계신데 예. 이 세미나가 어떤 건지 간단히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가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버님의 서거 10주년이 되는 해여서 네.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는 좀 색다른 기획으로 세미나를 시리즈로 좀 5차례에 걸쳐서 지난 6월 13일서부터 10월 17일까지 네. 예, 5차례에 걸쳐서 시리즈로 좀 진행하고 있어요. 그 제목은 대한민국의 건국, 그리고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그리고 선진화라는 그런 거창한 제목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잘 아시다시피 올해가 또 그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80주년 네네네. 또 그런 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기획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사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그다음에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민주화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 세 분을 모시고 이 세 분에 대한 업적이나 네. 그런 내용을 좀 기리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또 그 과정, 네.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이 어땠는지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선진화는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에 대한 그런 기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이 새 정부와 맞물려 가지고 이 대한민국 정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숙제를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하여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알겠습니다. 예, 저희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 세미나에 많이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크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대선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대선 전에 이준석 당시 후보를 지지하셨어요. 네. 그 배경부터 좀 여쭤볼까요? 뭐 그거는 너무 당연한 저는 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한. 네. 네. 뭐 잘 아시다시피 뭐 그 당시에 뭐 민주당이나 네네. 예, 국힘이나 사실 뭐 저도 뭐 보수의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불법 계엄을 일으킨 그렇게 해서 탄핵이 된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속한 정당 의 지지를 보낼 수도 없었고 뭐 물론 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다수 의석을 가지고 그 입법 독재를 해온 그런 곳이고 또 뭐 지금은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네. 그 당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네네.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후보도 지지할 수 없는 그런 참 상황이었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는 물론 뭐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호불호가 확실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장점, 네. 예, 그런
그 젊고 유능한 그런 그 패기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전 좀 와닿았었고요. 네네. 예, 그리고 또 이준석 후보는 국힘에 또 30대 대표를 역임하셨기 때문에. 대표를 역임했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네네. 근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지 못하고 결국은 도중 하차하고 말았었는데 네.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인석 후보가 를 이제 제가 지난 대선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지지 선언을 했는데 앞으로도 살아 있습니까? 예, 뭐 인석 후보뿐만 아니라 네. 국힘에 네네. 예, 뭐 청년 정치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과 마찬가지로 이준석 후보의 그 행보를 굉장히 제가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예.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따가 청년 정치인에 대한 얘기는 네. 이 뒤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예, 그때 예.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그래주세요. 하시고요. 네네. 하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성 정당에 대한 어떤 정치적 환멸을 느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국민의힘도 그렇고 환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약간의 어떤 실망. 네. 네, 그래서 제3정당의 후보로 나왔던 이준석 네. 후보를 지지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런 얘기 포함해가지고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예. 일단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선 결과는 뭐 이거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네. 국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예견된 참패였다. 왜죠? 예, 그건 뭐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계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또 결국 탄핵을 당하게 되고 예.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국힘의 스탠스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그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네. 선을 걷어야죠. 맞습니다. 처음서부터 전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국힘이.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 후보들까지도 네. 뭐 물론 뭐 김문수 후보는 저 개인적으로도 잘 압니다만 실질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또 위치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맞습니다. 그런 후보였었고 네. 그런 상황에서 그는 뭐 대선을 승리하기 위해서 나온 후보가 절대 아니었다.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군요. 예, 그 그렇습니다. 계엄 세력과 소위 손절하지 못한 부분, 그러면서 민주당으로 하여금 공범이다 이런 빌미를 제공한 부분, 예, 그게 그렇습니다. 선거 내내 따라다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쨌든 국힘으로서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당시에 네. 사실 그때는 또 나름대로 상당히 좀 절연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당내 그 후보들이 그 이후에 그 대선 전국에서 다 분열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그 패배를 했지만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죠. 예. 못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결국 뭐 후보들 간의 분열상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네. 근본적으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힘의 스탠스가 잘못됐다. 예, 처음부터. 네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뭐 김영삼 대통령이 잘 아시다시피 그 군사 쿠데타나 뭐 네. 이런 그 독재에 대해서 뭐 평생을 항거하면서 네네. 그 싸우셨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또 3당 통합을 해서 또 사실 보수의 대통합을 네네. 통해서 만든 이제 문민정부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보수의 이런 르네상스 시대까지 맞이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그 후회인 국힘 네. 또 국힘의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군인들을 동원해서 했다는 거 이것은 좀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수의 가치와 정통성을 한 번에 네. 싸그리 어떻게 보면 무시했다 이렇게 예, 보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토크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제가 원래는 이재명 정부 한 달을 살짝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대화가 이제 보수 쪽으로 재건 네, 쪽으로 가고 네, 있으니까 계속하고 이재명 그래 주세요. 정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사태까지 이 상황까지 오게 됐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윤석열 정부를 한마디로 평가하시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 역시도 국힘이 네. 결국은
사실은 이건 좀 항상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해 왔던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네. 왜냐하면은 사실 당 대표가 있는 것이고 네. 원내 대표도 있는 것입니다만 항상 비대위라는 것이 뭐 설치가 항상 상설적으로 설치가 되어 비대위가 왔었죠. 수시로 예. 네, 구성이 됐습니다. 결국 그만큼 비상이라는 얘기고 네. 국힘이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중병이 걸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정당 정치를 지향하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도 그랬고 그 이후에까지도 네. 사실 당 내에서 이렇게 그 역량을 키운 인사들이 자연스럽게 당 대표가 되고 후보가 되는 것이 네.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용병이라고 하는 분들이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체 내에서 그것을 만들지 못하고 용병을 데리고 왔다는 것 자체도 네. 그것서부터 잘못됐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사장님께서 원래 방송 출연이나 인터뷰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신 이유도 예.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포함한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어떤 재건의 필요성 또는 뭐 더한다면 창건의 필요성 이런 말씀을 하나하나 듣고 싶어가지고 모신 건데 네. 좀 자연스럽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보수 뭐 지금 무너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이미 뭐 지난 불법 계엄 이후로 네.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네. 예, 지금은 백약이 무효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중병을 치료할 그런 뭐 당내 인사나 지도자급 인사가 참 불행하게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보이질 않는다. 아, 예, 그럼 비관적이시네요. 저는 좋지 않게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뭐 그야말로 뭐 우리가 뼈를 깎는 자성을 뭐 해야 된다 이런 네. 표현도 합니다만 저는 이제 그 뼈를 깎는 정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거의 것을 뼈를 갈아서 그야말로 보수의 새로운 그 싹을 틔우는 그런 밑거름 작업을 이제는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예,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황골 탈퇴를 넘어서 그렇습니다. 뼈를 갈아가지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말씀이신데 네. 지금 이사장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 포함해서요. 지금 대한민국 보수는 책임 정치를 하지 않는다. 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네. 과거 우리 그 정치 어르신들, 선배님들의 정치를 보면 반드시 어떤 책임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 책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에 지금 네. 계속 그런 비상의 상황이 연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정치는 특히 정치인들이라는 것은 네. 뭐 당연히 본인이 갖고 있는 또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권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네, 그럼 대선 패배 이후에 사실상 대선은 이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패한 거잖아요. 네. 그럼 지도부 물론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뭐 사퇴하긴 하셨지만 전반적인 모든 지도부도 어떤 책임의 정치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네. 아쉬운 부분이 좀 있으시겠어요? 뭐 상당히 저는 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예,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퇴한 것은 뭐 당연한 일인 것이고 어찌 네. 보면은 뭐 권성동 그 당시에 네, 원내대표. 네. 그다음에 뭐 권영세 그 비대위원장이나 두 분 뭐 쌍권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선거 그 대선 이전서부터 대선 이후까지 이분들의 행태가 저는 결국 친윤이라는 그런 범주에서 전혀 벗어나지를 못하고 국민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도대체 뭐 윤석열 대통령과 뭐 같이 항상 호흡을 하면서 네. 그렇게 해서 맞춰 나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냐고요. 심지어 보수조차도 특히 중도 보수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일반적인 보수를 얘기를 할 때 강경 보수를 빼놓고는 네. 예, 나머지 보수 쪽의 사람들도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 하나 있었던 그 새벽 소위 쿠데타라고 하는 네, 그 한덕수 총리로 후보를 바꾸려고 하는 보수에서 가장 실망한 부분이 그 새벽 시간대인 것 같아요. 이사장님도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우리 보수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가 싶을 정도로 네. 세상에 뭐 여러 과거의 이제 일들도 있긴 했습니다만 후보 교체 파동을 이번에 일으킨 내용은 그건 정말 용납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 그건 당을 전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당의 후보를 당원의 총회에 의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만든 그 후보를 하루아침에 그렇게 해서 다시 쿠데타 하듯이 뒤집어서 그래서 그 단일화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해서 뒤집으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이거는 비상식적이고 정당 정치를 포기한 사람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께서도 그 부분을 다 보셨고 네. 또 읽었고 이거는 보수에서 봐도 좀 도가 지나치다. 네.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는 부분요. 그러니까 역사와 정통을 깡그리 다 무시하는 그런 어떤 그렇습니다. 절차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